당신은 타력본원이라고 들으면 어떤 인상을 가집니까? 남의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한다, 치사하다, 남에게 너무 의존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건 큰 오해입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 중 다수가 남몰래 쓰고 있는 것이 진정한 타력 본원입니다. 자력을 내려놓고 큰 흐름에 탄 순간부터 꿈은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195개국에 퍼져 있는 교육 플랫폼 마인드밸리의 창업자 비셴 라키아니 씨가 가르쳐주는 자력을 내려놓고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해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사생활과 비즈니스, 장래에 대한 전망, 매일이 충실합니까? 아마 뭔가 부족하다거나 좀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 뭐라도 좋으니 인생을 바꿀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구조, 즉 바꿔 말하면 현실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현실 변형이라고 하면 수상쩍죠. 무슨 마술입니다 하는 느낌으로 사기 냄새가 나죠. 하지만 이 키워드 요즘 자주 듣게 되죠. 끌어당김의 법칙도 그렇고 더 시크릿 같은 소원. 성취 계열의 영성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예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 왜곡장이라 불리는 것을 사용해 현실을 뒤틀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 역사적으로 봐도 무언가를 이뤄낸 위인이라는 것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위인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런 건 무리인 게 뻔하잖아 라든가 현실을 봐라. 같은 세상의 목소리를 따랐다면 인류는 진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교육 플랫폼 마인드밸리의 창업자 비셴 라키아니 씨입니다. 그가 전 세계에 가르치고 있는 새로운 의식 개혁 교육, 현실을 변형시키는 방법.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력이나 기술이나 노력이 중요하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학교, 여러 미디어, 친구들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당신은 어릴 때부터 그게 옳다고 세뇌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있나요?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나요? 지금 중국은 엄청난 학력 사회죠. 첼리트 대학 졸업자가 취업난으로 백수를 하고 있다는 사회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슬슬 이 학력 신화, 노력 신화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라키아니 씨도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학력이나 노력을 성공의 이유로 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 정신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정신성이라고 하면 역시 뭔가 수상하게 느껴지죠. 사이비 종교의 수상한 자기 개발, 신, 용신, 우주와 연결된다. 기공에 오라, 예스 예스 예스를 연호하게 시키는 이상한 세미나. 그런 걸 상상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수상적인 것들과는 달리 좀 더 소박하고 본질적인 감사나 기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거라면 왠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라키아니 씨는 이러한 정신 상태를 변성의식 상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풍요롭게, 보다 원활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현실을 구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라키아니 씨는 말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영국의 대사업가 리처드 브랜슨 등 많은 위인을 살펴보면 점이었던 것들이 선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한 개의 큰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신성을 올바르게 가다듬고 활용함으로써 보다 큰 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큰 흐름에 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든지 스스로 해라, 어떻게든 해라라고 배워왔죠.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 스스로 어떻게든 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남보다 노력해서 스스로 성과를 쟁취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큰 함정이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크고 복잡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수십억 명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작은 조약돌 한 개로 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큰 범선을 움직이는데 자신의 입김만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력본원이라는 말이 있죠. 이걸 대부분의 사람이 남의 삿발을 잡고 씨름한다, 적당히 한다라거나 치사하다 같은 나쁜 이미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타력본원이라는 건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리고 진짜 의미는 부처의 구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깨달음이나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부처의 위대한 작용, 이것에 몸을 맡김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이나 부처, 위대한 흐름이 일을 이루어준다. 당신만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의지하세요 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의미가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키아니 씨의 가르침이라는 건 까놓고 말해 거의 이거 타력본원인 겁니다.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면 큰 흐름에 도움을 받읍시다 라는 가르침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타력의 힘, 즉 큰 흐름에 탈 수 있는가? 그게 알고 싶어지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것을 자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것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할 3가지 질문을 깊게 생각하지 말고 90초 이내에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가? 어떻게 공헌하고 싶은가? 이것을 종이 등에 적어보세요. 이거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소원이기도 하거든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 그건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딱 답해주세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은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자주 말하지만 구체적인 이미지나 구체적인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지금 얼마를 원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은 10억이나 30억 같은 막연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게 복권이나 무언가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10억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같은 환상을 막연하게 모두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의 형태란 사람마다 다르죠. 사업으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이라면 10억이라는 돈은 확실히 말해 푼돈인 겁니다.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금액이죠. 하지만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이나 사람과의 유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골에 내려가서 생활한다면 충분히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건 있으면 있는 만큼 편리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편리한 물건의 교환권일 뿐인 겁니다. 당신은 그 교환권을 써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라는 거죠. 무엇을 느끼고 싶은 겁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꿈이나 목적이라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돈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감정, 이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붕뜬 꿈이나 환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 당신이 그리는 행복의 가치관, 당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것을 먼저 적어보세요. 라키아니 씨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4가지 레벨 중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레벨을 이해하고 다음 레벨의 내용을 알므로써 그곳으로 슬라이드 하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4가지 레벨이란 무엇이냐 하면 레벨 1, 하드워크, 레벨 2, 효율화 레벨 3, 플로우 레벨 4, 동조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벨 1, 하드워크 레벨.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레벨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울 때 학습 비용을 지불하거나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일도 갑자기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역시 행동과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라키아니 씨는 말합니다. 이 레벨의 특징은 눈앞의 일에 쫓겨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일해야 해, 이런 사고에 지배되어 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계속한다, 행동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아직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같은 부족을 바탕으로 한 사고가 레벨 1의 함정인 겁니다. 레벨 2, 효율화 레벨, 여기서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이뤄내는 이 방식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나 생산성 향상의 기술 등 많은 성공 방법론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레벨 1에서 많이 노력해서 익숙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위에서는 더더욱 성과를 내라고 해.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인 곳이 레벨 2의 단계인 겁니다. 기압과 근성으로 극복해온 레벨 1에서 한 걸음 나아가 효율화나 성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인 거죠. 레벨 3, 플로우. 레벨 플로우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건 알기 쉽게 말하면 초집중 상태라는 건데 이것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죠.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노력해야지라든가 집중해야지 같은 의무감은 없고 즐기고 있을 때라는 건 사실 엄청난 집중 상태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개념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상태를 초집중 상태, 플로우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벨 3이라는 게 이 플로우 레벨입니다. 아까의 레벨에는 효율이나 성과라는 것을 축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효율화되어 있는 것에 더더하며 효율만을 너무 쫓다가 어느새 수단과 목적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경우 자주 있죠. 레벨 2에 계속 있는 사람은 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레벨 1과 레벨 2의 공통점은 부족입니다. 아직 부족해, 더 해야 해, 이것에 지배당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 레벨 3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종래의 목표라는 개념조차 불필요해집니다. 이 레벨의 사람들은 놀이와 일의 경계선이 없어진다고 라키아니 씨는 말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잊을 정도로 열중하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는데 의무감이 필요합니까? 노는데 부족감이나 조바심이 있습니까? 즐거운 시간이나 놀이라는 건 부족하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심으로 열중하는 시간이 있을 뿐이죠. 이 레벨이 되면 일은 즐거움이며 창조적인 표현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다는 의식은 없고 즐거움과 창조를 행한 결과 그것이 일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벨 3의 플로우 상태입니다. 레벨 4, 동조 레벨. 이 레벨에서는 우주나 운명 같은 큰 흐름과 동조해서 산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을 영성 쪽 사람들은 우주와 연결된다거나 용신님과 연결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결단은 직관적이고 타이밍은 완벽. 주위에서 보면 왜 저 사람은 항상 잘 풀리는 걸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인 겁니다. 그들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운명이 내 편인 것 같다라고 라키아니 씨는 말합니다. 다만 레벨 4라는 건 꽤 드문 케이스라서 레벨 4에 계속 머문다기보다는 레벨 3인 사람이 간헐적으로 레벨 4를 체험하고 다시 레벨 3으로 돌아오는 식의 영역이라서 여기는 확실히 말해서 이제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라키아니 씨의 4가지 레벨 개념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지도를 봐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자신이 어느 레벨에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음 레벨은 어떤 레벨인지 이것을 알아감으로써 저절로 당신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보일 겁니다. 레벨 1에서 매일 일이나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우선은 효율화를 생각해 보세요. 레벨 2에서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열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시간도 있고 그것에 몰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찾아보세요. 레벨 3이라면 우주나 운명, 인류라고 하는 보다 큰 것에 동조하기 위한 사회 공헌이나 자신의 사명 같은 것에 힘쓰는 것, 이런 단계를 밟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레벨 1과 레벨 2에서는 부족을 베이스로 하고 있죠. 노력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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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 이런 사고가 당신의 그 레벨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사고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레벨은 스르륵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족하다는 사고를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것을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족함을 알라는 말 자주 듣죠. 하지만 그건 돈 가진 쪽의 핑계잖아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죠. 돈 가진 사람한테서 족함을 아세요라는 둥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들어봤자 너는 돈 있으니까 무책임하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이쪽은 원한다고 바보 자식아라고, 갈망하고 있다고 바보 자식아라고 되어버리죠. 저도 옛날에는 엄청나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싫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원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면 그게 채워질 때까지 원하게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이 배가 불러지세요.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달려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컨대 우선은 부자가 되세요. 큰 사회 공헌이나 타인에 대한 공헌은 그 다음이어도 괜찮아요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사회 공헌이나 타인에 대한 공헌이나 자기 수용이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나 철학에서도 이건 반드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이 배가 부르지 않은데 타인 공헌이나 사회 공헌이나 자기 수용이라고 말해봤자 이건 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당신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옆에 제쳐두고 지식만 알아뒀으면 합니다.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당신이 부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아, 그러고 보니 그때 그렇게 말했었지. 이런 느낌으로 머리에 넣어두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겁니다. 세계 규모로 생각하면 상당한 승자 그룹으로 이미 행복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일단 전쟁도 없고 마약 카르텔이나 무장 세력이나 공산 게릴라가 지배하고 있는 지구 같은 건 없잖아요. 최소한의 교육과 생활은 한국에 태어난 단계에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전쟁하고 있는 나라, 마약이 횡행하고 있는 나라,
경찰과 군대의 90%가 부패한 나라, 식사나 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은 사실 엄청나게 행복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은 거야 라는 그런 지금 생활의 행복, 이것을 찾아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냈다 라든가 자주 가는 편의점 알바생이 친절했다 라든가 그런 자신의 지금의 작은 행복,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의 행복을 확인하고 굳혀나간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행복 다음이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거 아주 중요하죠. 3년 후에 자신의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달성하고 싶은 큰 목표를 명확하게 이미지화합시다. 라키아니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지금 어느 레벨에 있고 3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싶은지, 이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저절로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의 행복과 미래의 비전, 이 두 가지가 명확해졌을 때 타력은 움직입니다. 큰 흐름이 당신을 도와준다고 라키아니 씨는 말합니다. 미래만 쫓고 있어도 지금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만 쫓고 있어도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지금의 작은 행복과 미래의 비전을 명확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세계는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오늘의 정리입니다. 이번에는 당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력 신화는 거짓말이에요. 학력 신화도 거짓말이에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안다는 것이죠. 네 가지 레벨에서 지금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다음 레벨의 과제를 조금씩 해결해서 다음 레벨로 이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의 행복과 3년 후에 비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큰 흐름에 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 해, 노력해야 해 같은 의무감이나 부족하다, 같은 결핍의 사고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한국인은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더 노력해라 라는 건 블랙 기업 마냥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 정신성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큰 흐름에 맡겨버린다. 될 대로 된다. 보이지 않는 큰 흐름을 타고 있다는 안심감으로 지금의 행복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는 타파할 수 없었던 문제가 차례차례 호전되기 시작할 겁니다.